네, 원래는요 제가 박경환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었는데요. 이 선생님, 네, 다나카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CFD 그리고 실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었고요. 굉장히 심화해서 여러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탐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질문은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리스크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화재 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CFD를 잘못해서 설정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역시 리스크 평가를 함으로써 리스크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연구, 그리고 화원과 제트펜과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만 잠시 드렸습니다. 좀 전에 두 분 선생님께서 시뮬레이션을 하시고 연구하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과거의 문헌에서 보면은 모델이라던가 풀스케일 실험이라던가 모형의 실험 간에 비율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축소하는 과정에서 스테디스테이랑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다나카 박사님께서 예전에는 굉장히 복잡했는데 심플하게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트펜 아래에 있다면 만약에 그 아래 풍속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화원 아래쪽에 보갑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가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은 물리적인 훈련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보다는 이제 그 논의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쪽에서 다른 질문이나 이런 내용 있으시면 한 번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맨 끝에. 예, 중앙대에서 온 배승용. 우선 한국에서 발표하신 이준희 교수님 쪽 질문 하나고요. 일본 다나카 하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인넷 바운더리 쪽에서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를 에 대한 영향을 준다고 인넷 쪽에만 바운더리를 만들고 따로 이제 확장시켜서 만드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제 생각에는 스태그네이션이 되고 이제 제트펜에 대한 영향을 보려면은 인넷도 필요하겠지만 아웃렛 부분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만 주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부분에 대한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논문에 보면은 10분의 1 스케일 정도가 됐을 때 크리티컬 벨로시티가 보통 한 1m/s 이하로 나오게 되는데 그 속도를 2m 이상으로 주고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나카 교수님하고 이준희 교수님한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해석했던 이제 경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경계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입구 쪽하고 출구 쪽을 보시면 이제 출구 쪽은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길게 많이 빼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유동은 저 하류에서 굉장히 이제 깨끗한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출구도 이제 확장을 하면 좋지만 굳이 유동이 만약에 풀리 디벨롭 되니까 완전히 발달한 유동이 된다고 그러면 제 경험상 볼 때 그러지 않더라도 확장을 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출구 쪽은 아마 아까 이제 보셨으면 압력 경계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구 쪽의 확장은 이제 대부분 상류의 길이는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류도 무한히 길게 뽑아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형태보다는 이제 입구에 대한 영향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길이에 대한 게 있으니까 좀 짧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그 확장 면에서의 속도는 사실 대부분 계산해 보면 거의 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레셔를 주나 스태그네이션을 주나 거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를 수 있을 만큼 사실은 확장을 하고요. 그래서 확장 이유는 뭐 출구도 확장하는 게 맞는데 출구 확장 안 한 이유는 이제 길게 빼서 그 유동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제 그 CFD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내 부분도 충분히 확장이 돼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사이즈나 이제 그러니까 아웃렛으로 가는 라인, 그러니까 터널의 길이나 인렛에서 들어오는 터널의 길이나 크게 차이가 없게 보이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 사실은 이제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레이놀즈 수를 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레이놀즈 수가 좀 낮을 때는 이제 이게 거의 천류에 가까운 유동인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입구의 그 캐릭터리스틱 랭스, 보통 뭐 그냥 정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면의 길이로 볼 수 있는데 그거에 이제 뭐 길면 100배 이상 가야금이 풀리 디벨롭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트런스에 대한 이펙트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최대한 배제하고 싶은 게 이제 지금 대부분 CF들의 형태라서 이제 확장을 해갖고 길이를 좀 짧게 가져가는 형태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풀립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길게 봤다 그러면 뭐 없애고 해도 상관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쓸 때는 출구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이 상황의 마지막으로 우리 바바타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所以叫李先生に質問 이주희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정을 사용하셨는데요. 캡션 모델. 이 타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난류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그거에 관해서도 이제 몇 년 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사실은 레이놀즈 수를 계산해 보면 청류에 가까운 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향후에 그때도 이제 난류를 하냐 청류를 하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요. 지금 아마 향후의 연구는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한번 다시 한번 계산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워서 센스는 없지만 그럼 카바가 교수님의 질문과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Z가 이제 난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종류 관련해서 보게 되면요. 레이어스가 굉장히 낮아서 6,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합쳐가 되면 난류는 난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LSD로 하게 되면은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한 6,000 정도라면 거기서 끊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Z로서 봤을 때는 좀 높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